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병원이 아니라 나라가 먼저 했습니다. 그날 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상태면 수술도 못합니다. 그냥 데리고 나가세요. 네팔의 한 시골 마을 젊은 간호조무사 소니아는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7일 후 낯선 병원 복도에서 한 한국 간호사의 말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린 가족을 살리는 나라예요. 이건 한국어 하나로 아버지를 살린 한 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니아입니다. 네팔 카스키 지역 산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24살 여자예요. 간호조무사 수습생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죠. 그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지셨어요. 아파, 너무 아파. 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다. 저희는 급하게 포카라 교육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마을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거든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신음하셨고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췌관 협착증이 의심됩니다. 그게 뭔가요? 췌장 쪽 관이 막힌 거예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900만 원이요? 저희 가족이 5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분할로라도 할 수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하지만 수술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금 형편으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데리고 나가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데리고 나가라니요? 의료비 없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셨어요. 복도로 나와서 저는 무너졌어요. 어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소니아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자. 운명이려나 보다. 운명이라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몇 달 전에 지원했던 코이카 연수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를 돌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뭔가 해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딸아.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별들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리고 코이카 연수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게 저희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진통제만 드시면서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날 아침 우편 배달원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소니아 씨 맞나요? 코이카에서 온 편지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몇 달 전에 지원했던 코이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수 프로그램 결과였거든요. 봉투를 뜯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합격이라니요.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정말이니? 편지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어 중급 자격증인 토픽 2급 3급 이상 보유자만 선발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작년에 토픽 3급을 땄었어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공부했던 사람이었죠. 4개월간 대전에서 연수받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요.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혹시 이게 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출국 준비금만 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전 이 기회를 포기할까 봐요. 왜?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국에 가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소니아야, 너라도 뭔가를 해야지. 아버지는 기다릴 거야.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뭔가 배워오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니아가 코이카에 합격했다며? 네, 그런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돈 때문이니?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 마당에 모인 거예요. 소니아야, 우리가 도와줄게.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물소 2마리를 팔아서 내 항공료를 대겠다. 아저씨, 그건 너무. 괜찮아.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외국 연수 가는 건데 도와야지. 아주머니도 나서셨어요. 나도 쌀 몇 가마 팔아서 보탤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을 모아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그래, 딸아. 많이 배워와라. 그리고 한국어로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찾아올게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뭔가 기적을 만들어야 해.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소니야, 너는 한국어로 아버지를 구할 거야.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한국아, 우리 가족을 도와줘.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배웅해 주셨어요. 소니야, 꼭 성공해서 돌아와. 창문 너머로 히말라야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놀란 건 공항 방송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음이 너무 정확하고 또렷했거든요. 제가 네팔에서 배운 한국어 교재 CD와 똑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공기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죠. 사람들도 모두 조용조용 걸어 다니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조용해.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계속 봤어요. 건물들이 다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대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분이 맞아주셨어요. 소니아 씨 맞나요? 환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기숙사로 안내받으면서 둘러봤는데 모든 게 깔끔했어요. 복도도 방도 화장실도 말이죠.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깜짝 놀랐어요. 연수생이 총 40명인데 여자는 저 혼자였거든요.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발음이 어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온 소니아입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토픽 3급을 땄습니다. 3급이요? 여기서 제일 높네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교수님들이 저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거든요. 수업 첫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민건강보험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아버지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일주일 후 김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니아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의료통역 자원봉사를 해보는 게 어때요? 의료통역이요? 네, 한국 병원에 오는 외국인 환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주말마다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첫 봉사날 병원에 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네팔에서 온 환자 가족을 도와드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진료받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역을 해주면서 느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걸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네요. 간호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는 다 똑같아요. 국적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지금은 연수생이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네팔에 있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여기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줘요.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딸아, 많이 배워라.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걱정됐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이 나라에선 정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숨 쉬는 방식조차 달랐거든요. 소니야, 포기하지 마. 여기서 기적을 만들어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연수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실습 수업 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팔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소니아야, 큰일 났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엄마? 아버지가 또 쓰러졌어. 이번엔 정말 심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의식은 있는데 너무 아파해. 병원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 교수님께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소니아 씨,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봐요. 사정을 들으신 김 교수님이 연수 책임자와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1시간 후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소니아 씨,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정말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 소니아 씨가 통역이 가능해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코이카에서 MOU 협약을 맺은 부산대병원 공공의료팀에 연결할 수 있어요. 부산대병원이요? 들어본 적 있었어요. 유명한 대학병원이라고요. 하지만 정식 후원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사전 동의서와 임시 보호자 동의 하에 연계 진료는 가능합니다. 연계 진료라니요.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쉽게 말하면 소니아 씨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책임진다는 건 모든 절차와 비용에 대해 소니아 씨가 보증인이 되는 거죠. 무서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탔어요. 창밖으로 도시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괜찮기를. 부산역에 도착해서 곧바로 공항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올 항공편을 예약해야 했거든요. 코이카 부산지부 직원이 도와주셨어요. 소니아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가족이니까요. 부산대병원 소아기내과와 연락됐어요. 내일 바로 진료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 얼굴이 너무 야위어 계셨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부산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맞아주셨어요. 소니아 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네팔에서 췌관 협착증 진단받으셨다고요? 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떨렸어요.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수술 시기가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당장 진행하면 회복 가능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비용이 없는데. 그때 간호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가족을 살리는 나라예요. 비용은 코이카와 병원이 해결할 겁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수술실 복도에 주저앉아서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니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수술복을 입고 계셨는데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딸아, 고마워. 아버지, 성공할 거예요. 응, 믿는다. 간호사가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죠. 오전 10시에 시작된 수술이 벌써 3시간째였어요. 언제 끝나지? 다른 보호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간호사가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니아 씨 아버님 수술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네팔에서 왔어요. 어머, 그렇게 먼 곳에서. 고생 많았겠네. 괜찮아요. 여기 의사들 정말 실력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오후 2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수술 성공했어요. 정말요? 네, 막혔던 췌관을 완전히 뚫어냈어요. 회복 잘 될 거예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아버지가 눈을 살짝 뜨시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녁에 담당 간호사가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내일부터 회복 단계예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돼요. 비용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처리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니아 씨가 고마운 거죠. 이렇게 멀리서 아버님 모시고 와서.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네팔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이니? 우리 딸아.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 소니아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밤 아버지 병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아버지 숨소리를 들으면서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들이 희망 같았습니다. 고마워, 한국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아버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니요. 한국어를 배운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버지가 회복되고 있을 때였어요. 코이카 부산 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니아 씨, 이 사례를 공개해도 될까요? 공개요? 네, 좋은 사례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며칠 후 코이카 네팔 지부 SNS에 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한국어로 가족을 살린 여성. 사진도 함께 올렸더라고요. 아버지와 제가 병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팔 현지 방송국 뉴스 24TV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니아 씨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저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운 게 정말 도움이 됐나요? 네, 한국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향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이장님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소니아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떡해요? 너 뉴스 보고 아이들이 다 한글 배우고 싶다고 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3명이었는데 지금 20명이야. 20명이요? 저희 마을 전체 아이들이 15명인데 다른 마을에서도 온 거였어요. 그래서 마을 교사랑 나랑 상의해서 한글 공부방을 만들었어. 공부방이요? 응, 마을 회관 한쪽을 교실로 만들었지. 며칠 후 마을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소니아 언니. 아이들이 화면에 가득 모여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 정말요? 네, 매일 저녁에 공부해요. 한 아이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니아 언니. 발음이 서툴렀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도 소니아 언니처럼 한국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마을 교사인 라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니아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어. 저는 그냥, 아니야, 내가 보여준 거야. 한글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그때 이장님이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소니아야, 이것 좀 봐.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파르카 마을 한글 공부방, 소니아처럼 꿈을 키우자.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건 너무. 마을 사람들이 다 찬성했어. 자랑스럽거든.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딸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버지만 괜찮으시면 돼요. 이제 나보다 마을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그날 밤 부산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핸드폰으로 마을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 새로 만든 교실 현수막까지요. 정말 신기해.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이제 제 차례구나. 내일부터 연수 마지막 달이었어요. 더 열심히 배워서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글이 마을의 희망이 됐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숙소로 돌아갔어요. 4개월간의 연수가 끝났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네팔로 돌아가셨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니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코이카 부산 요양병원 연계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정식 채용 제의가 왔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를 정말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소니아 씨 사례를 보고 감동받으셨대요.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저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니아 씨 환영해요.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해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동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머, 외국 사람이네. 네, 네팔에서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한국말 참 잘하네.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해? 다른 간병사 선생님들도 신기해 하셨어요. 소니아 씨, 한국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첫 주 동안은 주로 진료 차트를 읽는 일을 했어요. 한글로 쓰인 의료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릴 때도 한국어로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 드시는 시간 놓치셨나요? 아, 맞다. 깜빡했네. 괜찮아요. 지금 드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소니아야,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왜요? 말이 통하니까 좋지. 다른 간병사들은 바빠서 말 걸기도 어려운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 게시판에 뭔가 붙어 있더라고요. 소니아, 한국어로 가족을 지킨 간병사. 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간호사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니아 씨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났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환자분들도 그 기사를 보셨나 봐요. 소니아야, 내가 그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유명하다니요. 아버지 살린 그 이야기 다 봤어. 정말 대단해.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얘야,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그냥 내가 여기 있어줘서.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줘서.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 그냥 가족을 대하듯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말이야. 저녁에 네팔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소니아야, 어때? 일은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엄마. 정말 좋아요. 환자분들이 잘해주시나? 네, 너무 친절하세요.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딸아,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다행이에요.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았어.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부산 야경을 봤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한국어로 가족을 구했고 이제 한국어로 다른 가족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한국아, 고마워.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내일도 환자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돌봐드려야겠어요. 한국에서 간병사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네팔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니아 씨,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소니아 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출판사가 있어요. 책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됐어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네팔 마을 아이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소니아 언니, 우리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발음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몇 명이나 배우고 있어요? 지금 30명이요. 30명이요? 처음 시작할 때 3명이었는데 말이죠. 라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니아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요? 다른 마을에서도 견학 오고 구청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어. 이장님도 나타나셨어요. 소니아야, 큰 소식이 있어.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 마을이 매년 5월을 한글 감사의 달로 지정했어. 한글 감사의 달이요? 응, 내가 아버지 구한 날을 기념해서 말이야.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니아야, 내가 매달 보내주는 한국어 그림책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 제가 매달 고향 초등학교에 한국어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긴. 아이들이 그 책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어. 한 아이가 말했어요. 언니, 저도 나중에 한국 가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네, 언니처럼 한국어로 가족 구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일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니아야, 너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저녁 병원 창가에 앉아서 해질녘을 바라봤어요. 부산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간호사가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우린 가족을 살리는 나라예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간호사가 해준 그 말. 아직도 제 마음을 매일 움직이게 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말을 생각했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어로 생명을 돌보고 있어요. 한국어로 아버지를 구했고 이제 한국어로 다른 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딸아,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소니야, 너는 정말 멀리 왔구나. 네팔 산골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고향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고마워, 한국아. 고마워, 한국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줄게요. 그렇게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내일도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